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추복일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미국 주도의 경제 및 금융제재 여파가 예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니까 중국 정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이 해외 자산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국내외 은행들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영국 시간으로 1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든지 또는 일본과 다오이다오, 그러니까 일본명으로는 센카쿠 열도라 그러죠. 여기 그리고 필리핀과 스프레틀리 군도 같은 이런 지역의 갈등 때문에 영내의 군사 충돌이라든지 위기 사태가 발발하면 서방 진영에 의한 이 금융 제재를 당할 가능성, 이게 굉장히 높다. 이것 때문에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겁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어서 중국 인민은행과 재정부가 지난 4월 22일 중국 국내은행 그리고 영국 HSBC 같은 이 외국 주요 은행의 경영진과 함께 미국 등이 대중국 제재를 가했을 때 해외 자산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이걸 비공개로 논의했다라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그러면서 이 중국 재정부 당국자는 미국과 서방이 러시아 중앙은행의 달러 자산을 동결하는 능력에 충격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대만을 공격한다면 당연히 미국의 제재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고 또 중국과 서방 간의 디커플링 정도가 러시아와 서방 간보다 훨씬 커지기 때문에 이 후폭풍도 그만큼 더 클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콩의 앤드류 콜리어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 전문은 중국 정부는 미국의 금융 제재에 대한 대안이 거의 없고 결과는 매우 나쁠 것이므로 우려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보도를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또 이우이만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주석, 또 샤오강 전 증감회 주석 등 규제 당국자들이 은행 측에 중국의 해외 자산, 그중에서 특히 3조 2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4천조가 좀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 외환 보유액을 보호할 수 있는지를 물었지만 명료한 대안은 얻지 못했다라고 보도를 한 겁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 규모만으로도 1조 달러가 넘으며 중국 다자보험그룹 등은 이 월더포 아스토리아 뉴욕 등 이 고급 뉴욕 사무실 채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특히 중국 은행 시스템이 달러 자산 동결과 글로벌 은행 금융통신협회 그러니까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할 때 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지적이 나왔다 그러면서 일부 참석자들은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수출업자 보유 A화를 모두 위안화로 교환해서 중국 내 달러 자산을 늘린다든지 엔화나 유로화 담보 자산으로 다각화하는 방안, 또 중국인이 해외여행과 여객 구매에 쓰는 연간 5만 달러의 한도를 대폭 낮추라고 건의를 했지만 실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 러시아에 대한 금융 제재가 과연 중국에도 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는 이들도 있습니다.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인 점이라든지 막대한 달러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긴밀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를 통해서 이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여력이 없을 것이다. 이런 주장이 바로 그겁니다. 오리엔트 캐피탈 리서치의 콜리어 전무도 미국이 중국에 대해 대규모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그러면서 핵전쟁에서의 상호 확증 파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4일 미국이 세계 경제 2위의 대국인 중국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가하는 것에 대해 논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이 러시아와 비교를 해봤을 때 경제 규모도 10배에 달하고 러시아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세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미국이 이 중국을 향해 이 러시아에 했던 제재를 단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허웨이원 중국 국제무역학회 상무이사는 미국이 러시아에 행했던 방식으로 중국에 대해 제재한다고 하는 것은 단지 교과서적인 경고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중국이 이 가치 사슬에서 이미 전 세계에 강력한 발판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120개 국가들에게서 중국과 관계가 단절된다는 것 자체가 극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내다본 겁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루시앙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러시아와 같은 제재가 가해진다면 글로벌 경제에 의도치 않은 후폭풍이 밀려올 것이며 그 결과는 치명적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중국 인민대의 국제관계학 교수이자 국무원 고문인 스이농 교수는 중국을 향한 미국의 강력한 금융제재를 시행한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과는 다른 의견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중국에 대한 금융제재가 그 충격이 워낙 커가지고 상상하기조차 힘들 것이다. 그런 주장이 바로 다른 반대편 의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익명을 요구한 베이징 주재 유럽 외교관의 말을 빌어서 중국이 러시아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면 그 피해는 러시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 주도의 제재에 대응할 수단이 별로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예상치 않게 길어지면서 중국의 긴장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현재는 이 러시아에 대한 침묵의 동조자 정도로 취급받고 있지만 만약 중국이 러시아에게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는 곧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으로 곧바로 서방의 제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제재에 대해서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경우에 제재를 받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4월 18일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 정보 당국은 중국이 러시아에 무기를 판매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면밀하게 주시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인민대에 쓰이는 교수는 중국의 국유은행과 기업들도 러시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 당국도 중국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매우 신중하게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말을 했습니다. 중국 띵크탱크인 중국 세계화 연구소의 왕우야오 이사장도 중국이 러시아에게 군수품을 제공하지 않는 한 중국에 대한 세컨다리 보이콧, 그러니까 2차 제재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면서 현재 중국은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을 하고 있고 이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중국이 제재를 당할 이유가 없다 하는 거죠. 그러나 관점을 바꿔본다면 미국 주도하의 대러시아 제재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중국이 매우 긴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이는 이 러시아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로 제재를 받지는 않겠지만 만약 대만 문제라든지 인접국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다 그러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바로 이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중국이 만약 대만을 공격했을 때 미국이 어떤 방식으로 중국에 대응하게 될 것인지를 대러시아 제재가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중국 고위 관리들은 중국이 서두르지 않아도 언제든지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지만 그런 생각은 엄청난 오판이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의 대응이 중국에게도 상당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런 뜻이겠지요. 사실 중국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막대한 외환 보유고입니다. 일본의 2배를 넘는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외환 보유고를 줄이자는 내부 의견도 있지만 그 경우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가 워낙 크기 때문에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미국의 금융 제재가 시행되었을 때 그나마 제대로 대응하려면 외부 세계에 대한 경제 및 금융 개방을 확대를 하고 외국인 투자자가 더 많은 중국 자산을 보유하도록 만드는 것인데 지금 시진핑 주석의 중국은 이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재의 충격파는 예상과는 다르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이미 중국에 대한 제재를 예상하고 탈출구를 찾고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입니다.
시진핑의 중국 정부 행하고 있는 정책이 역주행 일색이기 때문에 이미 탈중국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국적 기업들이 이렇게 탈중국을 하는 이유가 바로 만약 중국이 미국 주도의 금융제재를 받게 된다면 러시아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진단입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중국이 글로벌 경제와 얽힌 사슬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금융제재를 가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이건 미국이 이미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시도하면서 세계의 공장 역할을 중국의 주변국으로 옮기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글로벌 경제체제는 이미 중국 없는 세계를 꿈꾸면서 탈중국이 이루어지는 글로벌 경제체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 없는 세계를 만든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제외한 새로운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IPEF를 만드는 것도 결국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 이미 글로벌 경제는 세계의 공장으로서의 중국의 역할을 이미 박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날이 갈수록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여유를 가질 이유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반대로 미국이 중국을 향해서 얼마든지 금융제재를 포함한 경제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이 중국을 향한 금융제재 등의 막강한 조치를 취할 기회라든지 명분을 절대 만들어둬서는 안 되는 겁니다. 결코 중국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했다가는 진짜로 큰 코 다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시진핑 주석의 고민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장기 집권 명분을 확보하려면 어쩔 수 없이 미국에게 중국을 제재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불똥을 우려해가지고 해외 자산 보호 대책 긴급 협의를 가졌다는 것은 그래서 의미가 큽니다. 그만큼 중국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 하는 것이고 이 시진핑 주석의 행동 반경도 좁혀지고 있다는 것이고요. 시진핑이 쥐고 있는 그 험한 칼도 갈수록 조자룡의 헝칼로 변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